6단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볼 거예요.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며 정약용을 읽어봅시다. 정약용, 김은미. 정약용은 1762년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제에서 태어났어요. 지방관리였던 아버지 덕분에 정약용은 어릴 때부터 백성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백성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지요. 그런데도 백성은 늘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세금을 내지 못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린 정약용의 눈에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15살 때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간 정약용은 많은 사람을 만나 학문을 배우고 익혔어요. 훗날 정약용에게 큰 영향을 준 이익의 책을 처음 본 것도 이즈음이었지요. 그때까지 정약용은 사람이 바르게 사는 도리를 따지는 성리학을 주로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익이 사물에 폭넓게 관심을 두고 해박한 지식을 쌓은 것을 보면서 정약용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백성이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실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1792년 진주 목사로 있던 정약용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약용은 벼슬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는 심요살이를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간 그 무덤 앞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부모님의 명복을 빌었거든요. 하지만 정조는 심요를 살던 정약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즈음 정조는 수원에 성을 크게 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조는 정약용에게 책을 보내며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수원에 새로이 성을 지으려 하네. 성을 짓는 데 드는 돈을 줄이면서 백성의 수고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정약용은 정조가 보내준 책들을 꼼꼼히 읽으며 고민에 빠졌어요.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성을 쌓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돌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힘을 덜 들이고 크고 무거운 돌을 옮길 방법을 찾던 정약용은 31살 되던 해 마침내 거중기를 만들었어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도록 만든 기계였지요. 거중기 덕분에 백성은 성을 짓는 일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되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나라에서도 성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정약용 덕분에 나라 살림도 아끼고 백성의 수고도 덜게 된 거예요. 33살 때 정약용은 정조의 비밀 명령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었어요. 암행어사는 임금을 대신해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지 알아보는 중요한 벼슬이었어요. 어느 날 연천 지역을 돌던 정약용은 주막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이고, 못 살겠다. 흉년이 들어 나라에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는데 왜 우리 사또는 세금을 걷는 거야? 그걸로 자기 재산 불리려는 속셈을
누가 모를 줄 알고.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없는데 욕심 많은 사또 때문에 아주 죽겠네 그려. 정약용은 서둘러 사실을 알아보았어요. 그러고는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린 연천 현감 김양직을 크게 벌했어요. 정약용은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 지방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임금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지방관리가 나쁜 짓을 일삼으면 백성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 옆에서 보았던 백성의 어려운 삶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약용은 57살이 되던 1818년 이런 생각들을 자세히 담은 묵민심서라는 책을 펴냈어요. 글을 잘 읽어보았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200쪽 2번, 3번 물음에 답해봅시다. 예시 답안 2. 정약용을 읽고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차례대로 정리해 봅시다. 1762년에 태어났으며 15살 때에는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서 학문을 익힘. 31살 때 임금의 명으로 거중기를 만들었음. 33살 때 정조의 비밀 명령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었음. 57살 때 묵민심서라는 책을 펴냈음. 3. 정약용이 한 일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해 봅시다. 1번 물음.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는 백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성을 짓는 일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되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2번 물음. 정약용은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나요? 지방 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3번 물음. 정약용이 묵민심서를 펴낸 까닭은 무엇인가요? 지방 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하고 싶었다. 어릴 때 보았던 백성의 어려운 삶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하는 방법을 말해봅시다. 인물의 생각이 드러난 곳을 찾아볼까? 인물이 한 일의 까닭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5. 전기문의 특성을 살려 정약용의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예시 답안.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의 백성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늘 배불리 먹지 못했다. 인물이 한 일. 거중기를 발명했다. 암행어사가 되었다. 묵민심서를 펴냈다.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가치관. 백성의 어려운 삶을 지켜보면서 백성에게 도움이 되려고 맡은 일을 열심히 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보니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것 같아. 맞아. 백성들이 어려운 시대 상황의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관리였다고 생각해. 정약용 선생님의 가치관도 멋지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생각한 정약용 선생님께 본받을 만한 점은 무엇인가요? 교과서 201쪽 빈 공간에 써봅시다.